그동안 대한민국 세금으로 꿀을 빨아왔던 중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꿀을 못 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속이 후련해지는 날이 찾아오나 봅니다. 국가 간 외교에서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이걸 상호호혜주의 혹은 상호주의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무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야 한국, 너네 자국 농산품 보호한다고 무역 장벽 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너네 농산품 존나 팔고 좀 말할 때 우리 소고기 사라. 아이 깡패도 아니고. 그러면 너네도 우리 첨단 제품들 관세 낮춰. 오케이 콜. 이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한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정, 경찰력, 부동산 구입,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외국 역시 한국인에게 그만큼의 서비스와 기회 등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간의 기본인 상호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역시나 차이나 중국. 그렇다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가능한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못하는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권. 제1교포들의 일본 현지 투표권 인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은 2005년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재산, 체류기간 등 넘어야 하는 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갑자기 한국에서 인종차별 어쩌고 하면서 이 기준을 확 낮추는데요.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이나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의무 거주 없이도 투표권을 외국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으로 무려 10만 표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10만 표를 통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외국 선거 개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과연 안전할까요? 그리고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한국은 중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건강보험. 중국인 직장인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직장인이 중국 건강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23년 5년 동안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적자만 무려 4,179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2021년 미국인은 우리에게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은 447억 원의 흑자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거기다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의료보험으로 본전을 뽑는 방법까지 영상으로 떠돌아다니며 한국을 완전 개호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동산과 담보대출. 부동산 구입과 담보대출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부동산 구입에 대출 없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걸 기반 지식으로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구입을 비교해보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에 제한이 없으며 자국은행에서 비용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유학 목적으로만 1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국내 대출 허들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경제적 어려움을 직격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주택 구입에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의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싹쓸이하면서 집값까지 상승시켜버렸습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 경제를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에 한국인들이 전월세로 중국인들에게 돈을 주며 살게 됩니다.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몇십 년을 아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적인 상호조약 4개를 고친다고 하니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도록 하시다.